동반이라고 합니다. 동방에 신라를 제1위로 두고 2위를 그 대식국을 두고 서반에는 토본, 티벳이죠. 토본을 제1위로 두고 일본을 2위로 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신 고마로가 신라의 자리를 문제 삼으며 이에 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이 오토모노 고마로가 신라는 일본의 옛날부터 조공국이었다. 신공하고 전설을 또 상기시키는 거죠.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신라를 조공국으로 봤다면 일본 역시 중국과 같은 반열이기 때문이다. 신라가 우리 속국인데 왜 우리 위에 앞에 저 의자를 놓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관계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항의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고마로는 자신들이 신라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승리했다. 외교적인 승리, 또 국가하고 마찬가지로 외교 승리를 했다. 일본의 학자들은 이것이야말로 일본 우위론의 확실한 증거이며 중국도 인정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주장이었다. 이런 항의한다 해서 네 이리 앉고 저리 앉아라. 이것은 화합이 아니고 기본 정신에서 어긋나거든요. 자리 다툼 사건, 즉 쟁장 사건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 사료에만 4번이나 등장하고 그때마다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 고마로 사건의 경우는 속일본기 외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구원기라든지 그 당해요, 구당서, 신당서 이런데 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파견된 바도 없거든요. 더구나 문제의 하례식에 신라는 물론 일본 사절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 고마로나 속일본기 편찬자 중 누군가는 거짓을 꾸몄다는 이야기다. 일본 서기에 보면 늘 신라가 조공해왔다, 뭐 자기네들이 쳤다, 뭐 이런 게 기록을 이어받으면서 좀 더 국제화하는 사건으로 만든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은 작년 중국 CCTV를 통해 사실로 방송됐다. 和新罗因作此而发生争执。启禀陛下，日本遣唐使请求坐于新罗上首。新罗猥琐偏狭，为何坐于上首？日本人羞辱新罗，请大唐皇帝明察。下去吧。 더없이 남루해 보이는 신라 사신과 매우 당당해 보이는 일본 사신. 과연 이를 봤을 시청자들은 어떤 의식을 갖게 됐을까? 이것이 우리가 틀린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다. 속일본기 한 사료에만도 신라가 조공국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신공황후의 사만 정벌이 있다. 4세기 때 뭐 이렇게 하고 대화조정이 굉장히 큰 나라로 이제 만들어졌죠. 창작이 된 거예요. 그 만들어진 증거가 뭐냐면은 광개토항비에 나오는 신민연조의 기사 391년에 왜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 신라, 임나를 정복했다 하는 신민으로 삼았다 하는 그 기록입니다. 여전히 한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 남부에 대한 일본 우위설. 이에 대해 와사다대 이성식 교수는 역사를 보는 시점에서 만들어진 역사라고 말한다. 중국 묘령성 집안현에 있는 광개토 호태왕비. 고대 한중일 관계사에 없어서는 안 될 1급 사료다. 한일 간 최대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비문의 신묘년 기사. 왜가 백제를 깨고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이성시 교수는 이 내용을 통해 고대 한일 관계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더욱 굳어졌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일본 열도의 우위론을 더욱 확고하게 가졌다는 것이다. 삼국사의 내물한 기록에는 외인의 기록, 관한 기록은 많이 나오는데 외가 임나일본부가 신라를 정복했다는 기록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전자회가 임나일본부서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나일본부서를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삼국사 초기 기록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였죠. 한일 역사 공동위원회는 발표했었다. 논의 끝에 임나일본부란 명칭을 폐기했다고. 그러나 서만에 대한 외의 진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반대로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이 폐기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왜는 정말로 지배 세력으로 한반도에 진출했던 것일까?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도시 후쿠오카 시내를 벗어나면 오래된 유적이 나타난다. 일본 최초로 논농사를 시작했다는 야요이 유적. 이들은 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들였고 오늘날과 별다르지 않은 농법으로 벼를 재배했다. 이들이 이곳에 들어온 것은 기원전 1, 2세기. 수렵 생활을 하던 원시 조문인들과 달리 이들은 정착 농경민들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발굴된 유골은 이전의 원주민이었던 조문인과는 확연히 달랐다. 새로운 고래 세력이었던 것이다. 見てわかるようにまず顔の長さが全然違う。縄文人っていうのは非常にこう低い顔、こちらは非常に面長高い顔っていうのが一目でよくわかる大きな特徴です。 이 밖에도 야요이인이 눈이 작은데 반해 조몬이는 눈이 컸고 치아는 그 반대로 야요이인이 훨씬 컸다. 이처럼 같은 시대 규슈 지방에 살았지만 두 민족 간의 문화와 생김새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ここで見つかる骨の8割以上はもう大陸の人にそっくりなんです。朝鮮半島とか中国の人にそっくりな人がもう8割以上を占めてる。 일본 최초의 농경 문화는 한반도에서 들어왔고 한반도와 가까운 규슈 지방을 무대로 정착을 시작했다. 나카하시 교수가 인구를 분석한 결과 도래를 시작한 지 300년 후 이곳에 거주했던 인구 중 80%는 도래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를 근거로 초기 거주민 중 0.1%일 때와 10%일 때를 가정하여 증가율을 계산했다고 한다. 그런데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았다. いずれにしてもこの人口増加率は十分現実性のある人口増加率で、例えば日本の明治とか大正時代はもっと高い人口増加率があった。 1.3%에서 2.9%. 이런 증가율이 가능한 것일까? 그 해답을 인류학자 하니와라 가츠로우에게 찾아보자. 그는 일본인의 성립이라는 책에서 농경시대 세계 인구 증가율이 0.04%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일본이 야요이에서 고분 시대까지 세계 평균보다 10배가 넘는 0.4% 이상을 보이는 것은 이상하게 높은 인구 증가율이라 지적했다.